아빠가 치매라면서요? 엄마가 판단력 없는 노인네 꼬드겼어. 30억 가로챈 거 다 알아요. 남해의 평화로운 하얀 집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들이닥친 아들과 딸. 그들은 강제로 아버지를 데려가려 했지만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정신이 온전할 때 치밀하게 준비한 완벽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이미 늦으셨네요. 변호사가 꺼내든 서류들 앞에서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따뜻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따뜻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가 김영숙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하얀 서류 위로 영숙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힌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만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호는 영숙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려던 순간 만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만호가 봉투를 영숙의 가슴팍에 떠밀듯 건넸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봉투를 받으며 만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뭔데요? 내 폰이랑 통장이랑 다 거기 있다.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마라. 말을 마친 만호는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도로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급히 뒤따라가려 했지만 만호는 이미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여자가 만호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그 여자는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이 검은 세단이 엔진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 지하철과 버스만 타던 만호가 고급 승용차를 타는 모습이 영숙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멍했습니다. 택시... 영숙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영숙은 품에 안긴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만호가 쓰던 슬리퍼도 소파에 늘 걸어두던 재킷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호가 쓰던 낡은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해져서 모서리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류 뭉치에 맨 위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서? 영숙이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밑에는 클립으로 고정된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금융자산양도 확인서. 영숙의 시선이 서류 중간쯤에 적힌 숫자에 멈췄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영숙이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새 계좌에 이미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만호가 소유하던 땅의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 매도 확인서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100원 한 푼에도 벌벌 떨며 아껴 쓰던 만호가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자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서류들이 영숙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폴더폰만 꼭 쥔 채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낸 남편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 앉아 만호의 폴더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폰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배경화면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해? 영숙이 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혼여행 때 만호가 찍어준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만호는 폰 배경화면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폰의 메뉴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일정 관리 메뉴에 들어가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D-데이 이온 -73일 전 기억력 테스트 병원 변호사 미팅 오후 3시. 영숙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일정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첩 메뉴를 열자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에 찍힌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약 봉투를 찍은 사진, 뇌 MRI 필름, 그리고 메모장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메모장 캡처 사진을 확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점점 깜빡한다. 영숙이 고생시키면 안 된다. 빨리 정리하자. 만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숙은 폰의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과 법무법인 번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누구지? 영숙이 혼잣말을 하던 순간 바닥에 떨어진 서류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종이를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라는 글자가 맨 위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심이라는 진단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견서 날짜를 확인하자 3개월 전이었습니다. 만호가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구나. 영숙이 소견서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만호가 갑자기 차갑게 굴고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급히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 간호사는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은 다시 폴더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가장 많이 찍힌 이 변호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이 변호사님이신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상대방이 영숙인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죠. 전화가 끝나고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주소였습니다. 영숙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기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폴더폰을 다시 켜서 만호의 배경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영숙의 코를 찔렀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로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호를 찾았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휠체어에 앉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분명 만호였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낮에 법원에서 봤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만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만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눈에는 영숙을 알아보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만호가 멀뚱히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이서연이 영숙을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게 3개월 전입니다. 이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고용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써놓으신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영숙이 공책을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만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이가 신혼 때 노래를 부르던 남해 바닷가 하얀 집 사주기. 영숙의 눈이 그 문장에 머물렀습니다. 신혼여행 때 남해에서 하얀 집을 보며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거기서 조용히 가기.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셨어요. 이서연이 영숙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에게도 간병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영숙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만호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하신 거군요. 이서연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만호가 간호사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윈등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계세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실지 사모님이 정하셔야 해요. 영숙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선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영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로 나간 영숙은 만호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자. 영숙이 만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집은 여기가 아니야. 만호는 여전히 영숙이 누군지 몰라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이서연에게 퇴원 수속을 부탁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퇴원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만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영숙의 따뜻한 손길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준비 끝났습니다. 이서연이 퇴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해로 바로 출발하시죠. 영숙은 만호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비틀거리면서도 영숙을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만호와 함께할 마지막 시간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이서연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영숙과 만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만호는 창밖 풍경을 보며 가끔 어린아이처럼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저기 봐. 만호가 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만호의 순수한 표정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이 만호를 아이로 되돌려 놓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사랑스러웠습니다. 배고파. 만호가 영숙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영숙이 만호의 손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영숙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웃었습니다. 엄마. 만호가 갑자기 영숙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만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해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만호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예뻐. 만호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차가 언덕길을 올라가더니 하얀 2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영숙은 차에서 내려 그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 꿈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미 사모님 명의로 이전됐어요. 이서연이 등기 권리증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를 부축해서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서연이 열쇠로 문을 열자 거실이 훤히 보였습니다. 어머나. 영숙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평소 허리가 아프다며 갖고 싶어 했던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이 좋아하던 관엽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회장님이 직접 리스트를 주셨어요. 이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곳인 양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영숙이 만호를 부축해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에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만호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영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만호가 조심스럽게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구겨진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딸기맛 사탕의 포장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만호가 그 사탕을 영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숙아. 만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영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탕을 꼭 쥐고 만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면 내 옆에 있어. 영숙이 만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갚는 거야. 만호는 영숙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만호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서연이 두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은 법적 문제들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은 이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서연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만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영숙은 짐을 풀고 만호를 씻겼습니다. 만호는 아이처럼 고분고분하게 영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아내로서 만호를 돌보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와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만호의 손을 꼭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해에서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만호와 함께 해안가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만호는 걸음이 느렸지만 영숙의 팔을 잡고 꾸준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영숙이 만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갈매기를 가리키며 웃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잘게 썰어 죽을 끓였습니다. 만호는 식탁에 앉아 영숙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맛있어. 만호가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웃었습니다. 영숙은 만호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기억은 하루에도 수십 번 끊겼습니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만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영숙이 물으면 만호는 매번 처음 듣는 질문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영숙은 다시 메뉴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호가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손을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숙이 만호에게 다가갔지만 만호는 몸을 가려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숨기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만호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만호의 손에는 색종이로 엉성하게 접은 종이약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학의 날개는 비뚤비뚤했고 목도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만호가 종이약을 영숙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쓴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에는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바쁜 일상에 잊고 있었는데 만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어?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만호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와중에도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기억하려고 애쓴 만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종이약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억보다 이게 더 값져. 영숙이 종이약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만호는 우는 영숙의 얼굴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라. 만호가 가장이나 된 듯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준다. 그 말에 영숙은 더 울컥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만호의 말이 허세처럼 들렸지만 고마웠습니다. 영숙은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마을에서 사다 둔 것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원 빌어. 만호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만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촛불을 끈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은 만호가 만든 종이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만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만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영숙도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평화로운 하얀 집 마당으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2대가 자갈길을 박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만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가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 철수와 딸 미영이 성큼성큼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환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만호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영숙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가 치매라면서요? 철수가 영숙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판단력 없는 노인네 꼬드겨서 30억 가로챈 거 다 알아요. 미영도 옆에서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 이전도 무효해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정신 아닐 때 한 계약은 법적으로 사기라고요. 철수는 만호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으로 모실게요. 만호는 겁에 질려 영숙의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믿지 마세요. 철수가 만호의 팔을 잡아당기자 영숙이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을 놔둬. 영숙이 철수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철수는 화가 나서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숙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영숙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만호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만호는 달려가서 철수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만호를 발로 찼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서 일어나 만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차피 우린 자식이라 법적 상속권 있어요. 미영이 팔짱을 끼고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엄마 계좌 다 동결시킬 거예요. 철수도 옷을 털며 협박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대동해서 강제 집행하러 올 테니까 짐 싸두소. 철수는 마지막으로 만호를 발로 툭 차고는 미영과 함께 나갔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미영이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 영숙은 벌벌 떠는 만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만호는 아이처럼 영숙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무서워. 만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영숙이 만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급히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내일 오면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서연의 말에 영숙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영숙은 만호와 함께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넘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만호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거야, 여보. 영숙이 만호를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호는 영숙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밤새 만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지만 만호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철수와 미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설 구급대원 2명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철수는 가슴을 펴고 위풍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젯밤에 도착한 이서연이 큰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만호 씨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자녀들이 임시 후견인 지위를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환자를 데려가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호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이미 늦으셨네요. 이서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임의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철수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만호 회장님은 치매 진단 초기 정신이 온전할 때 저와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서연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고요. 계약서에는 또렷한 글씨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경우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는 전처인 김영숙에게 위임한다. 이서연이 중요한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감독인은 이서연 변호사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분이라도 내놔라. 철수가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연은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철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언 공증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정신이 멀쩡할 때의 만호가 나타났습니다. 만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미영아. 영상 속 만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괴롭히거나 재산을 탐내면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만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 및 불효에 의한 증여 해제 조항을 발동한다. 철수와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허점을 모두 막아두셨어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요.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철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구급대원들과 변호사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철수와 미영을 따라 나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뒤돌아보며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 숨어있던 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숙이 만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갔어요? 만호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응, 다 갔어.
영숙이 만호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다 막아줬어요. 영숙은 만호의 손을 꼭 잡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숙이 웃으니까 따라서 웃었습니다. 이서연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모님을 괴롭힐 수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영숙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이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하얀 집에서 영숙과 만호는 조용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1년 후 늦가을이었습니다. 남해의 산과 들은 붉은 단풍과 황금빛 억새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만호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만호는 영숙을 누나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냄새와 손길에는 여전히 편안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면 만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바다 보러 갈까? 영숙이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두툼한 담요로 만호를 감쌌습니다. 요즘 만호는 추위를 많이 타서 늘 담요가 필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만호를 밀며 영숙은 매일 걷던 해안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우고 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따뜻한 차 마실래? 영숙이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라 컵에 담았습니다. 호호 불어서 온도를 맞춘 다음 만호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만호는 차를 받아 마시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물기를 영숙이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만호는 영숙의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바다를 보는 만호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만호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만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나랑 만날 거야? 영숙이 혼잣말하듯 물었습니다. 만호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잡은 영숙의 손에 만호가 살짝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 작은 반응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이 반짝거렸습니다. 예쁘다. 영숙이 노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만호도 따라서 바다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영숙과 만호가 어우러진 그림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만호의 얇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만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단순한 행복이었습니다. 만호는 영숙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속에는 여전히 영숙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바다는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평온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만호와 함께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만호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영숙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호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았을 때 아내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보호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40년 전 약속했던 남의 바닷가 하얀 집에서 함께할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기억은 앗아갔지만 사랑만은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만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요? 비록 기억 속에서는 서로를 잊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호와 영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